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 이슈를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돼서 어제 국내 증시도 잠시 복귀를 해보자면 장 초반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슈와 더불어서 1% 넘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던 우리 증시는 급나마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장에서 2차 전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와 기술주들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또 종목들이 움직일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시각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각 양시장 지금 현재 등락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현재 233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691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수급, 환율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장전에도 한번 만나뵀던 윤정식 이사님,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시장에 대한 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장이 열리기 직전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짚어볼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시장 상황도 녹록지가 않은데요. 미국 FOMC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과 더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소식까지 이 세 가지 주요 이슈가 어제 우리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양대 지수는 모두 장 초반부터 크게 내리면서 잔뜩 웅크리더니 점차 기지개를 펴내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과 외국인은 물량을 담아냈고 기관은 팔자세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전장보다 0.33% 내리면서 2330선을 이탈하고 232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6% 떨어지면서 694.13포인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과 영란은행의 고강도 긴축 행보 여파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3% 상승, 코스닥은 0.3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보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흐름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악재는 뒤로 하고 호재에는 크게 환호하는 투자 심리로 크게 미끄러진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반도체 투톱은 파란불을 켜낸 와중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최근에 약세를 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1.5% 넘게 빠지면서 2300선을 이탈하는 등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반면 크루즈들과 에너지주들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산업용 전기차 요건 확대를 미 재무부에 요청할 걸로 알려졌죠.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가정용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보합권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투톱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삼성 SDI는 2.3% 빠지면서 72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LG화학이 1.64% 오르면서 68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2% 빠지면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IT 선장주는 전장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카카오그룹주가 카카오뱅크의 호실적에 이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주저앉았고요. 네이버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원팀 코리아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세일즈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 정도 빠졌죠. 오늘장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이버가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 외에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종목들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가 0.19% 약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강보합 출발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코스닥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주도주 자리를 굳히면서 올해만 벌써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 2배가량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빠졌고 에코프로비엠이 1.73% 오르면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또다시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LNF와 에코프로도 모두 빨간불을 켜냈었는데 오늘장 흐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가 파란불을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HLB가 5%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35,8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NF는 홀로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면서 21만 6,500원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13만 9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게임주가 투자 호재에 입은 강세를 끊어내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천부와 리노공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흐름 살펴보시면 카카오 게임즈가 0.94% 내리면서 37,0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고요. 포르비스는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67% 내린 64,900원 선에 천보도 파란불을 켜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리노공업만이 오늘장에서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13만 7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전반적으로 방산과 원전,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 등의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토교통부가 제2의 중동붐 실현을 위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원팀 코리아를 구성한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네옴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어제장 관련주들이 정말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흐름 살펴보시면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옴시티 메가 프로젝트 수주 지원단 원팀 코리아의 쌍용건설이 포함됐죠. 이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세아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디에프가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역시나 29.47% 크게 오르면서 1,23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역시나 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제장 25.27%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2.92% 오른 17,6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애경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뷰티 기업 애경산업이 디지털 채널 강화, 글로벌 영역 확장,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제장 많은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48% 거의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13,35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코스피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포스코그룹이 포스코 에너지 흡수합병을 통해서 LNG와 수소 등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공시를 전하면서 어제장 상승세를 키워갔습니다. 오늘장에서 1.16% 상승하면서 21,8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ICH입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친환경 첨단 회로 소재 기업인 ICH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무상전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29.44%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 및 건설 관리 사업 관리 감리업체로 카타르 설계 용역 수주 이력이 있는 히림이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5.49% 오른 12,5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해운업 산업의 강화를 위해서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1월 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금요일장이고 FOMC 회의 결과가 모두 나온 이후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시장들이 강한 섹터가 있는 반면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장중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제 수급에서 좀 유의미한 부분이 연계가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 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14%, 코스닥은 0.35% 정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챙겨가야 할 체크포인트와 더불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하락, 미국 시장의 하락 때문에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영남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영국 경기 침체를 언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하고 좀 달러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다른 어떤 FOMC 그 후폭풍보다도 이 환율에 대한 그 변화 부분을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챙겨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의 그런 좀 하락, 어제도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확대 초반에 확대됐던 부분이 이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 전환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종별로 한번 좀 볼까요?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이 좀 반반씩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좀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바로 이제 운수창고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2.85%,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75%, 흥하해운이 1.73%, 한진칼이 0.88%, HMM이 0.82%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 전에 우려됐었던 화물이 든든했죠. 하지만 여객 쪽, 특히 이제 국제선에 대한 부분이 이 턴어라운드를 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았었는데, 하지만은 진짜 4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때 오히려 해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이 3분기 실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물 쪽 같은 경우도 계절적으로 성수기가 들어가는 게 계절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한항공의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저는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 상승폭은 좀 제한으로 좀 가고 있다. 아쉬운 게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 세금 좋습니다. 삼성화재가 1.99%, DB손해보험이 0.71%, 현대해상 0.6%, 삼성생명 0.45%, 하나손해보험이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한국전력이 1.2%, 지역난방공사가 0.77%, 대성에너지가 0.45%, 한국가스공사가 0.29%, 삼천리가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업종도 좋습니다. 메리츠증권이 2.26%, 유아증권이 1.3%, 미래에셋증권이 0.64%, 가월투자증권이 0.52%, 신영증권이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업종도 지금 시장 대비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KT가 0.42%, 인스코비가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업종도 좋습니다. CS윈드가 1.66%, KC코트레일 1.42%, 다이나믹 디자인이 1.38%, 현대건설비가 1.27%, A프로젠이 0.97%, 우신시스템이 0.89%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S윈드는 이번 주에 공급계약 계약서가 나왔었죠. 686억 규모의 풍력타워 공급계약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주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의 상승폭을 좀 키울 수 있을지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업종은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선방하는 게 이제 금속 업종입니다. 성광밴드가 3.73%, 그리고 태광이 3.72%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풍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좋게 지금 상승폭을 갖고 있는데,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증권사에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또 높은 상황이죠. 특히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전환한 이후에 어떤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지금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성광밴드가 지금 프로젝트에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2025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주가 어떤 프로젝트가 다 진행이 계획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보다도 안전하게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 3.72%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태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도 목표주가는 22,000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석유화학 프로젝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피팅 제품에 대한 주문 부분은 계속 이루어질 거란 평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다이노칩이 14.84%, 신화인터텍이 7.48%, ST큐브가 6.64%, 이렌텍이 5.79%, 인탑스가 5.21%, 유프렉스가 4.6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비금속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가 4.44%, 구경GNM이 3.01%, 삼표시멘트가 1.7%, 동국RNS가 1.08%, 보강산업이 0.66% 상승세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종목별로 큰 움직임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양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큰 움직임이 시장 전체적으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LG에너솔루션이 0.68% 상승, 삼성바이오로직가 0.57% 상승, SK하이닉스 0.36% 상승, 그리고 삼성 예스는 0.54% 하락, LG화학은 0.5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네이버는 1.78% 상승, 기아는 0.1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지금 2%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도 거의 없고 1% 이상의 어떤 변동성도 나오지 않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차분하게 흘러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지금 네이버가 반등세를 좀 오늘 주죠. 지금 1.78%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전망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전망이 좋다라고 딱히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가도 않은 하락이 좀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보아, 세트렌스케어, 에코프로비엠이 0.45% 하락, 세트렌스케어는 0.7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LNF가 0.79% 상승, HLB가 0.66% 상승, 에코프로가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0.53% 하락세 보여주고, 펄어비스 1.99% 상승, 세트론제 0.15% 상승, 첨보가 2.7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 1위부터 50위까지, 4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지금 삼강 MMT가 4.16% 상승, ST큐브가 지금 6.86%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 상황이고, ST큐브 같은 경우에 면역 관문 억제제, 수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에 대한 레포트도 나왔죠. 이런 부분을 좀 모멘텀으로 좀 받으면서 상승하는 것 외에는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도 차분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등락이 그다지 크지 않은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좀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뷰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금요일장 저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긴 한데 지금 지수 자체도 그렇고 종목 자체도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 인상 현재 여파 때문에 계속 3일 연속 하락을 좀 했고요. 다만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영인된 부분들인데 현재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가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대부분 이런 상태라면 굉장히 큰 틈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단기 조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 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당시에 현재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단기 이제 고점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단기 조정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가락을 해서 22선 찍고 반등을 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횡보 등락을 박스권 등락을 계속 하다 보면은 21선이 올라와주면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힘이 이제 매우 강한 경우는 이제 11선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한 7~80% 확률로 21선 찍고 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반등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이 저항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수렴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수렴이 되다가 어떤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이렇게 결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조만간 이런 힘의 팽팽한 힘의 또 균형점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저는 이제 조만간 드러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평선으로 보면은 20일, 60일에 델크로스가 저는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올봉으로 보면은 현재 지난달에 그 응십자 도중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 이탈이 되는 부분들의 운봉의 형태가 저는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되면서 장세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의 또 흐름들을 보면은 상승장을 약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종목별로 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이제 거래량 위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연달아 상승을 좀 약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때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당히 좀 세게 약간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나름대로는 좀 약간 세게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추세선으로 보면은 약 24,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24,000원 정도에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흐름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전체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21선 돌파 완착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항암제 쪽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지만 S큐브가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약간 대장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그 면역 항암제 제1의 어떤 기업이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 키트루다, 옵티보 이런 어떤 면역 항암제인데 그 면역 항암제보다도 현재 바이오마커상으로 또 현재 또 확률이 많은 어떤 부분들이 기전들이 S큐브에서 임상 일상 기전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결과 발표가 11월 현재 발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학회에서 발표가 될 확률이 많은데 그걸 이제 발표를 임박을 좀 한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게 이렇게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사항이 좀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항암제 관련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네오 이뮨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네오 이뮨텍 그다음에 유틸렉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숨고르기 국면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에클론 같은 경우도 상승사파의 십자도죠. 다시 말해서 출발 신호가 현재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S큐브가 오늘 16% 정도 올랐는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급등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약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제 시간에서도 삼성전자 우려용 VR기기 전파 인증 소식 관련된 이슈 때문에 현재 시간에도 올랐고요. 또 실제로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닉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갭상승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요소가 좀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순환매 조정을 좀 약간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후발주 쪽으로 한번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후발주 쪽의 흐름들 아직 크게 오르지 않는 부분들 진행이 된다면은 그 뉴플렉스 부분들이 약간 좋아 보입니다. 20일선 이전에 돌파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VR기기, XR기기 쪽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한 이제 맥스라는 종목들도 이제 현재 이제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통적으로 현재 알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이런 종목군도 순환매로 좀 현재 보셔도 좀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도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일부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좀 있지만은 상당 부분 약간 차익 실현 종목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고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분석 바탕으로 시장을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장전에도 저희와 함께 만나뵀던 분입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다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 장전의 전략을 좀 세워주셔서 오늘 장 초반에 대응이 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개장 이후의 시장을 좀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신흥국 시장 대비 국내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내 증시는 우선 가장 큰 요인으로는 좀 2차 전지가 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시장 이 보합 정도가 사실은 유력했었죠. 소폭 상승이나. 근데 국내 시장 그렇게 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좀 더 강한 이유는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1% 넘게.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점,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을 좀 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를 놓고 본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이번 분기에 좋았거나 아니면 한 2개 분기 이내에 실적 개선이 거의 확실히 된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확실하다라면 지금 가격이 싸다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환율 부분입니다. 1,420원대 중반, 지금 1,425원 30전인데요.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죠. 도리어 이 환율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준다라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데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외국인은 여기서 환율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환율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 잘 버텨주고 있고 환차익도 기대된다.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당기는 요인이고요. 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좀 더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다른 신흥국 시장 대비 좀 탄탄한 이유 분석을 좀 해주시면서 시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굉장히 강한데 저희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카카오뱅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술주, 플랫폼주 종목을 말씀드린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카카오뱅크도 그렇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를 받았었죠. 꽤 오랜 기간 뭐 연초부터 거의 줄줄줄 주가가 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월 31일에 7.89% 상승을 했고요. 11월 2일에는 17% 상승했습니다. 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좀 더 크게 상승한 모습들도 있지만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의 조정의 영향에도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기업들 오늘 카카오뱅크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은 이제 이 시장 전체적인 기술주의 조정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향후의 실적을 보고 이제는 주가의 반등 강도, 반등 기울기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모습들이 많으니까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좀 나온다. 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상승, 지금부터 뭐 50%, 뭐 100% 이렇게 상승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자리에서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 기업 자체의 실적을 봤을 때도 그렇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카카오뱅크 우리 이사님이 정말 이런 쪽으로는 오랜만에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드렸는데 지금 7.81% 상승하면서 카카오뱅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미리 살짝 좀 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앞서서 장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더라고요.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자랑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 짚어주신다고요? 네, 사실은 장전에 대한항공 말씀드렸던 거는 실적도 좋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실적이 좋고 가격도 좀 싸고 뭐 여러 가지 매력도들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뭐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실적 시즌이죠.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인데 미국 시장이 사실은 보통은 실적 시즌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0%가 통상적으로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실적 시즌에 주가의 반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이 미국의 통상적이었던 이런 모습들과는 좀 다르게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본다라면 국내 시장 아까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 말씀드릴 때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있었는데 대한항공도 우선은 1번은 실적입니다.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보다 월등히 앞서는 점 화물이죠. 화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사상 최대 실적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화물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는데 화물 감소한 것보다 여객이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좋은데 이 주가는 가격은 좀 아래에 있죠.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더 좋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는 이 화물보다도 여객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본다라면 4분기까지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도 상승 가능한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높은 지금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전에 저희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제 글로벌 시황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렸다면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오르고 있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갭 상승한 이후로 4.82% 정도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대한항공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27분경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다시 매도 기조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늘 정확한 시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줄기 비처럼 느껴지시는 분이신데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죠. 네,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사실 특히 어제가 좀 의외로, 그죠? 어제 흐름이 의외로 미국이 하락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도 위클리 옵션 만기, 파생 상품들에 의한 그런 부분들의 수익을 위한 부분으로 좀 강한 상승이 조금 더 오버돼서 나온 게 아닌가 판단을 어제 좀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정도만큼은 다시 되짚어 내려오는 게 맞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시장도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추가적인 그런 하락을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은 나오겠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이고요. 지금 우리 마켓 파워가 띄어져 있는데 이 마켓 파워를 보시면 아침 시작해서 이제 개파락이 크지 않았죠. 이 선물 지수 차트에 있습니다. 선물 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에서는 나 오늘 엄청 강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부분들로 센터값이 328까지 강력하게 올라가 봤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지만 세력지수, 세력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주는 세력 개입 지수가 조금 전에 237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센터값은 300이 가장 강력한 흐름들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00 이상이면 상방으로 지속할 수 있거나 혹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숫자이고요. 세력지수는 200이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200이면 정말 그냥 다시 빠질 수 있거나 분위기가 콜 분위기에서 풋 분위기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좀 전에 지금 237까지 가면서 아침 시작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했던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하셔야 되겠고 미국이 어쨌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좀 이게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던 지금 나스닥 보시면은 그죠? 이미 하루 전부터 21종 평균선을 강력하게 깨버렸고 그 다음에 전 저점을 이거 깨질까 아닐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는 원래 쉴만한 자리에서 쉬는 거지.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난 썸머랠리 이 부분에서도 200일동 평균선까지는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다우 정도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터닝이 나올 때 이 터닝이 제대로 된 터닝만 나온다면 너무 염려는 하지 말자라는 부분 이 과정을 지금 아직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터닝이 나오는 척 하다가 급락이 나오고 터닝하다가 급락 나오고 이런 부분들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어제 S&P 500이 20선을 좀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조금 미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좀 삼읍시다. 이 S&P 500이 다시 이제 나스닥은 이미 깨졌으니까 S&P 500이라도 21선을 빨리 되돌릴 수 있는가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이고 원래 유동성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 시기에 나스닥 기업들 포함되어 있는 빅테크나 이런 관련주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어제 기술주 중에 우리가 또 대표적인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 이상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만약에 내가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세력이라면 나라면 지금 나스닥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시장의 그 개인 투자자들을 따돌리고 그죠? 엄청나게 공포를 몰아넣고 나서 그리고 급등시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나스닥을 저점을 한번 깨버리는 근데 보통 투매가 나오거나 바닥 잡힐 때 보면 전 저점을 꼭 기어이 깼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형태적인 부분들을 아마도 지난 6월 사실 여기서 이 20선을 돌리기만 하면은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 구간의 모습이 연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저점을 한번 깼다가 바닥 잡고 제대로 올라가는 그 상황. 왜냐하면 이제 시황적으로는 나올 게 거의 나왔잖아요. 그죠? 시황적으로는 악재적인 부분들의 분위기가 나올 만큼은 나와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좀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파월이 일단은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뭐 상황이 12월 돼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내년 돼서 금리가 얼마큼 0.7로 또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0.5로 좀 바뀔지는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중간에라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연준이 입장을 바꾼 게 상당히 여러 번이잖아요. 그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에 의한 부분들의 충격은 이미 있는 상태이고 어제 영국의 영국도 0.75 자이언트 스텝의 그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물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크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요국 중에서 호주가 제일 먼저 0.25%, 그죠? 빅스텝을 계속 4번 하다가 0.25로 속도 조절했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속도 조절을 했죠. 그리고 노르웨이가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가장 마지막이겠지만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이제 서서히 속도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파월이 기자회견할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강해요.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아직 월급도 잘 받고 소득도 있다 보니까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얘기해요. 견조한 노동시장. 그럼 이제 오늘 밤 실업률 발표, 그다음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섣불리 이제 완전히 하락장이야. 아니면은 뭐 다시 크게 꺾이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루만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한 편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미국이나 혹은 어제 일본이 하루 휴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강하게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도 중국 쪽에 들어간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시장 계속 받쳐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도주만 꺾이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주도주 중에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종목들이 지금 오늘 쉬어갑니다. 1번 종목들이 오늘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은 대단합니다. 오늘도 올라갑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등 강력한 힘을 썼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쉽니다. 포스트케미칼 포함해서. 이제 그 후발주자들 종목들이 또 뒤이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보면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가 오늘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제 종목 대한 대응 부분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우리도 올라와서 60선을 뚫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너무 걱정하는 부분들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죠? 반악산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깔딱고개에서 정상까지 올라가기 직전에 조금 체력을 비축하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오늘 하루입니다. 네, 시황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등주부터 3등주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쉬어가는 오늘장 흐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체크포인트 정리를 좀 해드렸네요. 업사부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은 어떤 종목 그럼 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오늘 종목 얘기 직전에 지금 마켓파워 한 번만 다시 봐보면은 방금도 지금 보시면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230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대입을 해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그저 지금 시장을 억지로 그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 값이라고 하는 지금의 기준값이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리가 안 들리시겠지만 센터 값 최저 하향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는 음성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혹은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지만 그에 비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지도 모르는 일단 수준을 정말 잘 되고 있는 사실 이게 그 고민이 많이 되는 업종입니다. 조선 업종 부분들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의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21선 평균선을 넘어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그런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고 물론 이제 이걸 크게 길게 뭐 보자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짧은 대응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권 종목군이 쉬고 있는 동안에 잠깐 정도 순서대로 한 번씩 상승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우조선이야 정도를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정도 보고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정도를 넘어가면 얻어맞고 올라가면 얻어맞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는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사이 구간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2,000원 정도를 좀 보고요. 지금 17,250원이 지난 저점이에요.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홀딩을 좀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손절로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개장 상황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 개장 상황에서는 1%대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오후까지도 여러분들 좀 흐름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